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불안한 거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이 미국의 어, 파월 의장이 미국 금리 정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한국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설명한 것,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창용 총재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파월 의장은 여유가 만만하고 이창용 총재는 왜 불안한 건지 드러난 통계 수치를 보면은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용 총재가 발표를 했을 때 그 한국의 7월달 물가가 2.3%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거죠. 미국의 물가는 지금 6월 달에 3.0% 나왔다가 7월 소비자 물가가 3.2로 다시 반등을 조금 했습니다.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물가 수치만 보면은 2.3%인 한국은 굉장히 물가가 잘 잡힌다. 물가에 관한 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미국의 물가 목표는 2%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2.3%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저께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미국 금리 이제 더 이상 안 올린다. 목표 물가 2%를 도달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모든 금리와 물가에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파월 의장은 인플레 잡힌다는 확신 들 때까지 금리 더 올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5.5%인데 뭐 한 6%까지 어떤 사람은 7%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대한민국 물가 2.3%뭐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국가면은 이창용 총재가 대한민국은 물가 목표 달성했다. 더 이상 국민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창용 총재는 금리가 1%에서 2%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까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된다. 부동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잘 잡히는데 부동산 걱정을 왜 하냐 이거죠. 파월 의장은 어저께 금리 물가와 금리 관계를 설명하면서 뭐 부동산을 뭐 어떻게 가계부채를 뭐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 절대 안 했습니다. 그냥 물가 얘기만 했어요. 자, 한국의 금리와 미국의 물가를 보면요. 자, 어느 나라든지 금융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물가가 2%면 2% 물가보다 금리는 더 높아야 되죠. 그래야지 실질 금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미국이 작년 언제입니까? 이게 6월 달이죠. 예, 6월 달에 9.1%까지 갔다가 이제 3.0%까지 내려왔는데 미국은 이 물가가 9.1에서 이걸 3.2까지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어마무시하게 올렸죠. 5.5까지 계속 올렸습니다. 한국은 그때 6.3%에서 2.3으로 내려오는데 금리를 별로 안 올렸어요. 미국보다는 굉장히 안 올렸습니다. 근데 미국보다 금리를 안 올렸는데도 한국은 소비자 물가 2%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어마어마무시하게 올렸는데도 금리가 3%입니다. 그럼 누가 잘한 것 같습니까? 이창용 총재가 잘했죠.
대단한 성적표죠. 금리 별로 올리지도 않고 물가를 2%대로 떨어뜨렸다. 파월 의장은 금리를 어마어마 무시하게 올렸는데 금리가 3%밖에 아직 못 왔다. 이거 미국 연준 의장으로 이창용 총재를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물가만 수치만 보면은 금리 안 올리고도 물가 잡는 이창용이가 따봉이죠. 전 세계에서 이창용 총재를 배워야죠. 한국은행의 이 통화 정책을 배워가야 됩니다. 미국의 파월 의장은 아이고 이창용 형님 이러고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는 야 파월이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러고 얘기하고 이창용 총재를 잘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창용 총재는 금리도 별로 안 올리고 물가를 확실하게 잡았는데 더 잘하는 사람 아닌가? 제가 볼 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리를 적게 올리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데도 적은 이자를 주니까 기업 활동에 더 촉진이 되죠. 금리 미국처럼 5.5 가는 것보다 3.5로 돈을 빌리는 게 기업 활동하기가 훨씬 좋죠. 그런데도 물가를 잡았다. 야 대단하죠. 이창용 총재는 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서 칭찬도 못 받고 본인은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며칠 전에 금리 통화 정책 설명하면서 엄청나게 불안해했습니다. 말을 떠듬떠듬 하고요. 정말 그렇게 자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괜히 한다는 소리가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라. 아니 물가가 이렇게 잡혔는데 뭘 부동산 걱정을 하냐 이겁니다. 예? 그러면은 물가 잡힌 게 뻥이라든가 부동산이 뻥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죠. 근데 왜 이런 괴리 현상이 생기냐면요. 한국의 이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통계를 낼 때 주택 가격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 주택에 사용하는 전기, 주택에 사용하는 수도, 주택에 사용하는 연료, 이게 17.3%예요, 공과금이. 이거를 가지고 여기 주택 전기에서 주택이란 단어가 들어갔다고 주택 가격이 여기 물가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과금이 이렇게 들어가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 요금 못 올리게 막 찍어 누르고 막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은 200조 원의 적자에 이거 언제 전기를 올려야 되나 그러고 지금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과금, 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 난방비가 차지하는 물가에 대한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전기요금 찍어 누르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또 많이 차지하는 게 식입니다. 먹는 거. 되게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순서로 하면요. 식이죠. 주. 근데 한국은 비중이 주가 사실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택, 부동산에 전부 인생을 걸고 있죠. 먹는 거는 요즘 다들 그냥 먹는 거에 걱정합니까? 자, 그런데 그 주택,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나깨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주택 가격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현실을 반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2% 물가 달성을 했는데도 이창용이는 안심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뒤에 그림자 속에, 뒤에 커튼을 친 그 장막 뒤에는 그냥 괴물 같은 부동산 가격이 떡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2.3%는 다 사기죠. 왜 이따위 통계 수치를 들고 나오냐라는 거죠. 2% 달성해놓고도 이창용이는 부동산 걱정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
왜 부동산 가격도 넣어서 물가 통계를 정직하게 잡으면 되는데, 그럼 국민들도 알기 쉽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말하기도 쉬운데 왜 통계 수치는 낮게 나온 것처럼 쇼를 부리고 뒷구녕에서는 부동산 투자 걱정하고, 이런 거부터 한국의 이 통계 정책이 정말 대국민 사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미국의 경우는요, 주택과 관련된 그 비용이 뭐 자기 집을 사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미국의 모기지 이자를 내는 비용, 또는 무슨 렌트 월세 사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주택 비용인데요. 이 주택 비용하고 뭐 주택의 전기, 주택의 가스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이 주택 분야의 가격이 물가 지수 산정하는데 42%를 차지합니다. 42%. 정직하게 반영을 하는 거죠, 여기는. 그 다음에 미국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자동차, 뭐 운송과 자동차 가격, 중고 자동차 가격, 신차 자동차 가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음식 요만큼 들어가죠. 의복은 뭐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차, 식의 이런 순서로 가죠. 근데 한국은 식, 공, 차, 교의, 이건 교는 교육, 차 이런데, 한국은 교육비가 많이 들죠. 과외비 뭐 이런 거, 학원비. 한국은 밥 먹는 게 이렇게 많아요. 진짜 밥 먹는 데 들어가는 물가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과금하고요. 이게 많이 차죠. 미국은 주택이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2%까지 물가를 내리겠다라는 거는 주택 관련한 비용을 2%까지 내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물가가 안 잡히면은 금리를 더 올려서 주택을 살려는 욕구를 이렇게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는 주택 가격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할 때까지, 월세 비용 이런 거 감소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한국은 이 도표로만 보면은 천국이 이미 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뺑기죠, 가짜고. 제발 우리나라 한국의 통계도 좀 정직하게 현실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이렇게 좋은 물가 지수 이렇게 통계 산정 방식을 왜 받아들여서 하지 못할까? 자, 왜 못할까라는 이야기는 내일 오후 1시, 월요일 오후 1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내일은 이것 말고 좀 더 깊이 있는,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물가 정책과 금리 정책에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거기 결합되었는지, 어떤 국제적인 외교가 거기 결합이 되었는지, 그런 얘기까지 내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또 비가 오고 그런 데는데 즐거운 일요일 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짧은 영상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